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결국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면서 글로벌 시장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전일 뉴욕 3대 지수 5% 안팎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간의 이동을 30일간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더욱더 글로벌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자, 지금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급격한 하락세에 이어지면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ECB는 예금 금리는 동결했지만 새로운 장기 대출을 제공하고 또 채권 매입을 1,200억 유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시장 흐름과 함께 선물 매매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거나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가득 채워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뵐 때마다 늘 반가운데 오늘도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못 뵀었죠. 2주 만에 우리 방송국을 오니까 방송국을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뭔가 좀 달라집니다. 그만큼 다들 많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주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과연 돈을 버는 곳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증시밖에 없지 않은가. 물론 오늘 국내 증시가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지금 뭐 나스닥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급락이 또 한 번에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살아남으셔서 또 좋은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 다 함께 모두 함께 살아남기를 좀 바라보고요. 자,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반가운 황금연모님과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은 뭐 계속 초반부터 우리 한국도 증시가 너무 안 좋았고 네. 지금 미국 증시도 너무 안 좋았고 이제 뭐 멘붕이라기보다 그냥 막 세상에 화가 나고 네, 왜 제 주식은 왜 이따구가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오늘 같이 한번 증시랑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주식장도 뭐 한국장, 미국장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이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주식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정말 좀 선물에서는 저희가 뭐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상황은 반가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6.5% 하락입니다. 2,5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6.06% 내림세입니다. 7,51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장 대비 5.67% 하락세입니다. 31.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3% 내림세입니다. 1,59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1.12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지수 선물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개장하고도 반복적으로 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장 같은 경우는 개장 5분 만에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
자, 오일도 빠지고 오늘은 골드도 빠지고 전 상품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계속 뭐 안 좋은 뉴스뿐이 없었죠. 뭐 WHO에서 결국 팬데믹 선포를 하고 또 기대했던 ECB에서는 또 금리를 동결하고 뭐 양적 완화적인 부분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 동결인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웠고 지금 저는 뭐 사실 선물이나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같이 앉아서 이제 WHO 욕이나 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조금 그런데 일단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뭐 특별히 뭐 5분 만에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지금 투심 자체도 너무 위축돼 있고 지금 연준이 뭔가 나서주지 않으면은 이 하락은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뭐 ECB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도 저는 이 하락세는 그대로였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빨리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네, 나서줬으면 하는 그냥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 정말 뭐 어떻게 대응을 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그냥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9%, 8%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6% 정도로 아래 꼬리는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 저희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이수연입니다. 지금 미 증시가 11년 만에 강세장을 끝내고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크게 급락을 해줬는데 오늘은 좀 반등해줄까 싶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죠. 일단 개장하자마자 6%대 급락을 보이다가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선물 시장에서도 걸렸는데 미 증시 역시 그렇게 지금 좀 패닉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7.37% 빠져서 21,789선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6.38% 하락한 7,445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6.67% 하락한 2,558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서킷 브레이커가 좀 작동이 됐다가 해제가 되고 나서는 S&P 지수 같은 경우는 8에서 9%까지 빠지는 광경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또 S&P ETF 상품의 경우에는 장시작 1시간 전쯤에 7%가량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이런 패닉 장세가 예측은 됐던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아픕니다. 속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대응 연설을 가졌는데 별다른 수확이 없자 큰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던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시장에 마구마구 던져내면서 지금 이렇게 급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크루즈나 에어라인 쪽으로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ECB 정책이 발표가 됐죠. 오늘 외신들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ECB 정책이 발표가 됐죠. 예상대로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대신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순자산 매입을 1,200억 유로 확대했고 또 금리 인하를 하는 대신에 유럽 은행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ECB 정책 전망 기사에서 나왔던 대로 거의 똑같이 정책이 진행이 됐는데 이 정책들로 유럽이 구제가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이런 조치들이 유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늘 모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팬데믹 발표를 해도 국가별 대응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 증시 급락했고 유럽 증시, 한국 증시 모두 안 좋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UBS가 발표한 팬데믹 시나리오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시장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발생할 영향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세계 경제가 0.8%가량 성장할 것이고 또 28개 국가 중에서 절반이 넘는 18개의 국가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가가 20% 빠질 수 있다. 여기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미끄러져서 주가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또 미 국채 수익률 지금 핫한데 아마 바닥이 0.5% 정도일 거고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받습니다. 또 여기다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코로나19 글로벌 거시경제 영향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918년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처럼 영향력이 커진다면 전 세계 GDP가 1조 원이 아니고 1경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가량이 빠지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정말 경제가 어디까지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만나보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연설에서 뚜렷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자 글로벌 증시가 실망 매물을 출회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이건 금융위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의회에다가 급여세 인하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출 프로그램도 5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의회에 요청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희망만 부풀리는 터무니없는 평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하나 더 있죠. 영국을 제외한 유럽발 미국 입국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역은 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역에 대해서는 이 이동 금지 제한 조치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엄청난 속도와 전문성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그렇게 달갑게 들어주지는 않았죠. 팬데믹 선언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가 뭔가를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참 궁금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제한 조치를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루베니 경제연구소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발 여행 제한은 사람들의 이동을 정체시켜서 미국 경제의 둔화를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동이 제일 활발한 경로인데 이 발표가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견인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주춤하면 전 세계가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경기 확대가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또 개인 소비까지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가 개선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까지 빠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유럽발 여행 제한이 단순히 사람 간의 이동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심리까지 악화되는 그런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소장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서 공감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미 각국 정부가 많은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해외 선물의 신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 소식은 유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가 급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우디의 증산 시기가 불분명했었는데 이제 윤곽이 드러났죠. 4월부터 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 늘려서 1,300만 배럴가량을 증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WTI 가격이 4% 급락하면서 $30 지지선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미 셰일 업계 역시 초토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추 작업이 비싸기 때문에 이 원유 생산 단가가 $40 전후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셰일 업체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발 이동 제한 조치가 유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얼어붙고 있는 이 글로벌 항공업계 원유 수요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연히 유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오펙 내부에서는 사우디가 정말 실제로 다음 달부터 증산 조치를 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하루 평균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가 상승에 또 좋게 전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또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 미 증시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계속 확실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늘은 이 이야기에 더해서 차트적인 대응까지 살펴보신다면 오늘 아마 장 대응하기 좀 쉽지 않으실까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저는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끝까지 시장 대응 전략들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아시아장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저희는 트레이딩 차원에서 또 살펴봐야겠죠. 오늘도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S&P 500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동안에 자, 미증시 불마켓을 이어가고 있다가 단숨에 베어마켓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방향 보면 좋은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은 현재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 편말 들어서 확인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저는 손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주 차장님 관망 의견 주셨고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뭘까요? 저는 이제 좀 들어가 볼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수를 볼 기회다. 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시장을 죄송하지만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너무 당황했죠. 다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쏟아지는 것들, 말은 뭐 저가에 매수해라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악재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저는 S&P나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를 벌써 이틀에 한 번꼴로 걸리는 걸 본 적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시장이 모두가 다 팔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살까요? 누군가는 벌써 거대한 자금들은 이미 우리가 저기 지난번에 1월 22일 날 그 포럼이 있었죠. 네. 그 무슨 포럼이었죠? 아무튼 국제 포럼이 하나 네네네. 있었을 때, 그때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가서 살 게 없다. 70% 이상은 거의 다 팔았다. 그러나 세계 증시가 무너진다면 코로나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늘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으니까 세계 증시가 이제 약세장으로 간다. 당연하죠. 모든 뭐 하늘에 있어야 될 비행기가 지금 다 땅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태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 누적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나갔었던, 지금 20% 이상에서 많이 나갔던 자금들은 네. 결국 한 번에 바닥에서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뭐 우리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국내의 야간 선물을 보니까 야간 선물에 서킷 브레이크가 또 걸리겠더라고요. 5%를 가요. 이게 주간에 걸리고 야간에 걸리기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개인들은 조금 이제 패닉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에 거의 절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내던질 때 누군가는 그것을 이제 받아 먹을 텐데 이제는 조금 매수를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선물 시장도 저희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가 지금 좀 해제가 됐는데, 지금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좀 자리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10% 가까이 가면 한 번 또 걸리게 네, 되죠. 네. 지금 이제 7%, 7.3%대인데 지금 화면에 올려드린 게 여기 이제 월봉이에요. 물론 오늘이 우리 국내의 3월물 2020년 첫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네. 맞이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S&P도 마찬가지로 만기일이 됩니다. 이 만기 포지션은 어쨌든 하방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과거에 2016년도 이게 11년 만에 지금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지금 월봉으로 본다면 지난 2월 달에 후반에 쏟아졌던 월봉, 3월 달에 강한 월봉. 그러면은 우리 지금 3월 달에 이 거의 현재 기준에 보면 저점이 대략 한 2,385 정도인데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2,500선 정도가 되면 물론 지금 우리 이 시간대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500선 정도가 되면 2,500, 2,750, 3,000 이렇게 거의 큰 마디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호가를 누를 수가 없을걸요. 제가 오늘 왜 즐긴다라고 하냐면 과거에 저도 말로 그냥 이렇게 저점이 되면 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거래를 해보면 압니다. 돈을 작게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지금장이에요. 그냥 이 슬리피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래가 아니라 어느 선에 대놓으면 체결하고 이만큼 가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2,500선에서는 받아보셔도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2,547선 지나고 있는데 오늘 2,500선까지 내려왔었죠. 2,500선이 일시적으로 좀 깨졌다가 다시 좀 돌아온 상태인데 2,500선에서는 매수를 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준 차장님 일단 관망인데 준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어제도 사실 매수를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준이 뭔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에 사실 어제 저는 주식을 사실 물타기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을요? 네네네. 근데 오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물타기 했던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또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쵸.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미국 쪽에서 또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재선언이란 걸 하면은 예산을 한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0조 정도죠. 이거를 네. 또 운용할 수 있는 또 그럴 여지가 또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또 뭐 의회 승인을 또 아마 거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일이 뭐 있겠죠. 분명히 뭐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그런 반대 입장이나 그런 걸 표명할 텐데 이런 뭐 전에 그 급여세 얘기도 민주당 쪽에서 약간 반발이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약간 어쩌면 좋은 기회는 아닌데 트럼프 쪽에 조금 유리한 입장이죠. 만약에 이런 걸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뭐 시민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반대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이거를 반대했다가 진짜 실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대선은 사실 물 건너 간 거거든요. 민주당 쪽으로. 이거에 대한 화살은 분명히 민주당 쪽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도 모든 이런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자국 시민들에 대한 약간 이미지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온 건 맞아요. 지금 딱 보니까 2017년 한 초반대 이때로 지금 딱 회귀를 했는데 근데 뭐 사실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해도 고점 대비해서는 20% 넘게 지금 빠진 거니까 지금 사실 이런 우리나라 미국 직구족이나 이런 게 사실 1년 전부터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뭐 저도 뭐 거의 뭐 그 정도쯤에서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어제도 약간 언급드렸다시피 분명히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2008년에 비해서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셰일 기업들도 지금 계속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긴 있는데 이 셰일 기업들도 한번 이렇게 구조조정을 거치고 그나마 그때에 비해서 조금 튼튼한 기업들이 남아있는 상태고 유럽과 지금 사실 지금 원유 쪽도 엄청 큰 피해를 지금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유 지금 뭐 코로나는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조금쯤 사망자가 줄어드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원유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황금연모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란 쪽에서는 지금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오펙 쪽과 러시아와 미국 쪽이 원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오펙 쪽이 조금 더 간절합니다. 네, 사우디도 그렇고 계속 재정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지겨우실 텐데 지금 일단 이란 쪽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만이 지금
그런데 지금 요 원유 얘기는 이따가 원유 할 때 네. 다시 얘기해 보러 하고 저도 지금쯤은 워렌 버핏도 계속 얘기를 우리는 사실 워렌 버핏을 믿어야 됩니다. 네, 70년을 이 투자 이 시장에 이 시장에 버텨오셨고 계속 수익을 꾸준히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네. 정도의 경력과 이런 게 하면 이제 해안이 생겨서 자기는 주식시장이 보이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패닉할 정도의 그런 충격은 주지 않을 것 같다. 자기는 이제 뭐 그분이 델타 에어라인도 조금씩 다시 매수를 하고 뭐 그런 걸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같이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우리 준 차장님이 이제 항공주를 좀 들어가 볼까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맞죠. 이제 오늘 그 워렌 버핏의 기사를 봤거든요. 이제 항공주를 매수를 한다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 준 차장님도 워렌 버핏 급의 그런 인물이시구나. 사실 그 뉴스가 조금 된 거예요. 한 3일, 그런가요? 3, 4일 전에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네, 그렇죠. 들어가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 여담이지만 나눠봤고요. 사실 정말 지금 좀 무서운 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글로벌 증시를 쭉 한번 보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고요. 유럽장 할 것 없이 뭐 지금 유럽장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인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수가 S&P 500의 빅스 지수. 네. 이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가 지금 6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고 불안한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황금연못님은 이제는 좀 매수를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준 차장님은 관망 의견을 일단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 차장님은 연준이 뭔가를 해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마음 좀 갖고 계시고요. 자, 그럼 저희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한번 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저는 조금 골드가 의문인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골드가 좀 갈 줄 알았는데 골드도 정말 무너졌거든요. 이런 부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일단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1,60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1,577달러 지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현재 구간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고민을 하시다가. 자, 지금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골드 계속 매도를 봐야 될까요? 준 차장님이 골드 신봉자. 준수 늘 골드를 매수하는. 네. 지난번에 실버도 그러시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마진콜 들어온 거를 골드를 팔아서 메꾸고 있다. 네, 뭐 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골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안전자산에다 해당이 되지만 네. 대체 상품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이면 살 게 없어. 주식을 사는 차라리 나는 금을 사놓겠어. 이런 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을 한다면은 주식을 하느니 차라리 현물인 금을 사겠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고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도미노 지금 항공주 얘기를 해서 얼른 항공 보니까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제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투매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봤었을 때에 골드의 가치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골드는 결국 달러하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는 N을 좀 잡고 있었어요. 매도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가 제가 잡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꼭지에 매도를 못한다. 차라리 약간 물려야지 걔를 집중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항상 매매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계속 걔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서킷 브레이크가 월요일 날도 걸리고 오늘도 2번이 걸린다면 국채가 더 올라가줘야 돼. 네. 근데 국채금리 더 안 빠지고 엔도 앞에 고점을 월요일 날 고점을 못 넘어요. 그럼 일단 걔네들한테는 벌써 큰 선들은 털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골드는 벌써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간 개인들이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골드가 갈 거야 라고 해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저는 털어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오름 100일 내림 10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골드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마냥 올라갔지만 오늘 지금 120분 봉으로 본다면 한 4시간 정도 빠진 거가 거의 뭐 2달 오른 거를 다 빼다시피 하는 그런 시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매도가 조금은 강한 하락이 나왔으니까 완만한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골드는 매수보다는 고개를 좀 들어주면 매도를 쳐야만이 조금 더 먹을 자리가 있지 않나 싶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기엔 아주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골드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좀 물량을 털지 못했던 개인들이 지금 이제 물량을 좀 터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매도를 보고 계시는데 일단 조금 더 반등을 해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자리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네. 그냥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봉 하나에 2시간짜리인데 이렇게 위에 봉이 있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쌍봉은 오른쪽 봉우리가 낮은 건데 지금 오른쪽 봉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3월 초에 보면은 급하게 하락을 했었던 때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치고 올라간 자리가 있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그 자리까지 와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주춤 거리다가 쭉 빠져내려오고 다시 주춤거리다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냥 쭉쭉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쭉쭉 빠진다는 얘기는 아마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가도 아마 못 누를 것이다.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전저점에서는 한번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저점에서 받으려면 최소한 지금 제가 2시간짜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매도는 가속이 붙고 매수는 가속이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대략적으로 한 지금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빠져 오늘도 더 빠져야 돼요. 한 1550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대는 매수를 이 떨어지는 칼날이죠. 지금 잡으면 그러니까 1550대 정도를 매수를 해서 크게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많이 가면 한 30틱. 그러니까 제가 거래하는 이 트레이딩의 이제 분석에서 저점을 딱 찍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네. 때 60틱이 올라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60틱은 벌써 로스컷 물량을 다 받아낸 거거든요. 근데 30틱을 올라와 놓고 변화가 안 생기면 도로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1550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싼 거 아닌가? 미장 출발할 때 내려왔으니까 싼 거 아닐까라고 산 사람들이 못 올리면 그들이 손절매가 나올 거라는 네네. 얘기죠. 그래서 그때 사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 한 1550 정도를 조금 멀리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550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보는. 매수하시는 분들, 이게 짧은 매수 관점은 그렇지만 큰 그림은 매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에 네.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매도를 먹겠어요. 근데 그렇죠. 만일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더 빠지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저께라도 매도를 할 걸. 이렇게 맞아요. 되죠. 예. 예, 더 빠졌기 때문에. 그럼 내일은 어저께 못한 매도 때문에 이게 내가 혹시 들어간 거가 또 저점인 거 아닌가라는 거에 또 못 들어가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미장 출발하는 걸 한번 충분히 보시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 얘가 골드가 지금 보면은 짧은 10분 차트로 보면 이제 3단 하락이 나와줘서 내려가는 것은 대반등이 나온다면 한 1550 정도까지도 혹시라도 매수하는 사람들은 보셔야겠지만 네. 매도의 기준이라면은 1580, 1600 가까이에서는 매도를 하셔서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의 폭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건이 항상 우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네. 매수는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을 계속 받아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고 계속 버벅거리게 되는데 매도는 뭐예요? 매도는 빠르게 올라왔었을 때 매수 탄력이 반등하는 매수 탄력이 약하지만 바로 매도를 쳐야지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도 수익을 보게 되는데 현재는 1590, 80, 그러니까 1600선 요 선 정도 오면은 여기서부터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조금 짧게 매수를 볼 수 있는 자리는 1550선, 그리고 좀 어쨌든 추세적으로 길게는 매도 방향을 보고 계시는데 매도를 보시려면 1600선 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매도 진입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 골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웨이덴시를 지금 매도를 네. 들까 하다가 제가 네, 골드 살짝 신봉자라고 고민하셨어요. 제가 골드 신봉자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매도를 들면 또 이상해서 웨이덴시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골드가 말은 하는데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이 가고 있을 때 그쵸. 약간의 불안 요소나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 안전자산 위험 불안감이 생긴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안전자산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나누는 건데 지금은 불안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불안 단계를 넘어서서 그쵸. 패닉도 이미 네. 넘어섰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진짜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제 걸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너예요. 지금은. 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자산이 하락하니까 그냥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골드 역시도 하나의 그냥
상품으로 지금 사람들이 간주하고 다들 현금화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골드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2월 말에 발생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현금이 싹 사라진 거죠. 지금 회사채 지금 계속 실기업 부도액이 나오면서 이제 정크 본드는 유통이 안 되면서 네. 이제 시장에 현금이 싹 사라지니까 골드 가격 역시 싹 사라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정크 본드랑 국채와의 이제 스프레드인데, 네. 그때 제가 5.6일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2월 29일 날. 네. 근데 지금 벌써 이게 6.4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뭐 숫자로 보면 뭐 1점 몇 포인트라서 뭐 안 높게 질 수도 있는데, 이 가파름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셰일 기업들의 이런 계속 부도 우려 나오는 거랑 그거에 연관된 이제 은행들의 또 부도 얘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안전자산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상품으로 다 보고 현금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전혀 지금 그 완화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네. 이 매도세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웨이덴 씨는 그냥 포지션을 잡지 말라는 거고, 네네, 만약에 매도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그러게요. 지금 정말 뭐 정상적인 사실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골드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패닉성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는 두 분 모두 어쨌든 당분간은 지금 추세적으로 매도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코로나19가 좀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이 유가 전쟁이 한 숟갈을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자, 크루드 오일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6%가량 빠지면서 지금 31달러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방향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연모 트레이더님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준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이게 지금 치킨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뭐 사우디나 어디서 바로 제스처를 보내진 않을 것 같고, 뭐 전 저점이 20대는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이 원유를 보는 그 간절함은 사우디가 훨씬 심하고, 아까 이란도 구제금융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재정 쪽으로 보면은 외환 보유액이 사우디가 한 5천억 불 정도고, 네. 러시아가 의외로 계속 괜찮더라고요. 러시아가 월 5,700불 정도 더 많을 뿐더러 그 국부 펀드도 일단 네네. 1,몇백 불이 조성이 돼 있고 해서, 러시아는 그리고 사우디 오펙 국가보다 원유 의존도가 조금 약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사우디는 70%, 지금 많이 줄여서 70%.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9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알제리, 콩고, 가봉, 기니 이런 나라들은 지금 몇 개월을 못 버틴대요. 재정 상황이.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어려운 나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우디 오펙 측에서 먼저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은 분명히 40대로는 올라갈 것 같지만 아직은 서로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쵸. 네, 당분간은 조금 유지가 되면서 20대까지는 한 번 더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일단 매도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또 하셨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겨냥해서. 그렇죠. 지금 네. 그 계속되는 감산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미국 셰일 기업들이거든요. 그쵸.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오펙이 퍼져 있고. 감산하고 미국이 점유율 먹고. 그렇죠. 러시아는 그래서 계속 보니까 러시아가 3년간의 감산 기간 동안 2달만 딱 쿼터를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켰대. 계속 증산을 네.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사우디 측에서는 자기 혼자 하기는 버거우니까 러시아 측을 그래 잘했다. 두 달이라도 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냥 같이 가는 형국이었는데, 이게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약간 지금 유럽 쪽과 러시아 쪽에 이제 독일과 이제 노드 스트림 2에서 이제 송유관 뭐 이런 거를 네. 계속 계획 중이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그거에 대한 제재도 들어갔고, 그쵸. 그 전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베네수엘라랑 이렇게 약간 그 베네수엘라 원유를 얘네들이 이렇게 브로커 형식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걸 중개한다는 거에 또 그 로스네프트인가 러시아 회사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는 어쩌면 좀 정치적으로도 지금 얽혀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유럽 쪽에 이제 자기들의 이제 원유 시장을 넓히려는 하는데 미국 측도 자기들이 이제 넓히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언젠가는 한 번쯤 미국 쪽에 이런 태클을 걸 만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사우디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겠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전이 된 거죠. 뭐 전쟁이 참전이 된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펙이 이기는 힘든 싸움이라 오펙 사우디가 혼자 이끌고 가면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못 버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데 또 최악의 상황이 오펙이 아예 와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원유 가락은 어쩌면 더 큰 하락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안 그래도 모든 나라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랑 오펙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 측에서 먼저 조금 그래도 한두 달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안 좋은 원유 가격의 이전 저유가 상황이. 네. 저는 오늘 어떤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네. 러시아가 이제 재정 흑자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네요. 네네네네. 사실 이 정부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이 근데 네네, 러시아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조금 낮은 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서 러시아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버티기 싸움으로 가면은 미국은 사실 셰일 기업 망하고 뭐 연관된 은행 망해도 사실 GDP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신용 리스크가 생기는 위험은 있겠지만 가장 큰 위험은 이제 트럼프를 받쳐주는 게 그 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크 인더스트리에서 네네. 걔네가 이제 석유 화학 업체고 셰일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자금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기업들이 망하면 트럼프의 힘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지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고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러시아 쪽은 재정 쪽이 좀 튼튼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펙 쪽에 불리한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연모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5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준 차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네. 우리 준 차장님은 증권맨이 되는 것보다 경제학 교수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그것도 좋네요. 경제학 얘기를 마치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풀어주잖아요. 5일이 이랬는데 사실 우리 트레이더들은 그랬구나. 지금 코로나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네. 이거로 인해서 원유는 유가는 그 안에서 지들끼리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는데 이런 얘기는 마치 역사 얘기처럼 듣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우리가 실전에 있어서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실전에 그쵸. 대해서는 그럼 어디서 사라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개인들 입장은 개인들은 아무리 종목 진단을 잘해줘도 그냥 팔아요? 이렇게 결론을 얘기해요. 팔까요? 살까요? 그게 중요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서 야 우리 주사님 경제학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런 전체적인 거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1600틱이 빠지는 거 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뭘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45불짜리였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저는 30대 불, 그러니까 45불이니까 39불, 38불인 줄 알고 많이 빠졌네 600틱 다시 봤더니 29불. 네. 와, 그래서 이거 우리 2008년도 때 23불 이때 봤던 건데 이 자리를 다시 오는구나. 정말 경기에 기름은 많이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쪽 저쪽 공장이 지금 가동되던 거가 올 수 없다시피 했는데 이게 잠깐이겠냐고요. 물론 1사분기로 끝나면 참 좋겠으나 이 여파가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유가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해도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스닥이나 S&P 올라가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쫄랑쫄랑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쟤네들이 너무 회오리 바람 속에 태풍에 눈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가는 기지개도 못 펴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가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S&P나 나스닥을 공략을 하지 크루드 오일 들어가서 쉽게 말해 돈질을 하겠냐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폭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큰 돈은 지금 인덱스 쪽, 우리 채권이라든가 네. 또는 이렇게 지수 쪽에서 집중되어 있고, 오일 같은 경우 약간의 이제 변두리에 있는 역할인데, 지금 보면은 아마 개인들이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맞아요. 여러분한테 29불에서 사세요. 그 29불 지금 200틱이 빠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개념에서는 제가 봐서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오늘 당장 보면 계속 층층 계단을 내려왔는데, 이제 저의 보는 그런 전략으로 그냥 우리가 이게 10분 차트입니다. 10분 차트를 가지고 제가 다이버전스를 한번 노려본다면,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예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지표는 덜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죠. 자, 강세 다이버전스, 즉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짧게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이 고점인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게 35불, 36불부터 다시 이렇게 다시 크게 내려왔습니다. 크게 내려와서 지금 다시 30불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600틱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엊그저께 그러니까 12일 날 11시 20분에 형성됐었을 때에 하락했던 데가 30.70인데 이때 가격보다 당연히 오늘 가격이 더 낮아 있죠. 그런데 보조 지표는 어떻습니까? 이때의 지표보다 가격이 더 낮아졌으면 지표도 더 내려가줘야 되는데 지표는 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누군가는 그래도 30불 선에서는 뭐 단타를 해더라도 매수를 해봐야지 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 지금 현재 장은 어느 종목이든 간에 추격 매수로 해서는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매도보다는 보조 지표, 제가 이제 여기 가격 오실레이터인데 네. 이 보조 지표가 조금 난 물릴 각오하고 들어가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이게 31불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난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최소한 31.50까지 양봉이 하나 딱 형성되는 걸 보고, 확인 매매가 되죠. 그런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실레이터도 올라가고 가격은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수급선 부딪히고 있어서 올라갈 때에, 이때 내려올 때 이렇게 주춤주춤거리고 내려온다면은 매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그냥 수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물이 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일단 32불대를 다시 한번 저는 간다라고 보여줘서 관망이지만 네. 그래도 관망에서 약간의 매수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관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관망이지만 그래도 조금 트레이딩 해본다면 매수 관점, 그래서 31.50선까지 좀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또 한번 소식 듣고 돌아올게요. 네, 현재 미증시가 마이너스 6에서 7%가량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시면 지금 미 증시가 아까 전에 트레이딩이 중단되고 나서 계속해서 약세장에 진입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뜬 속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봉쇄해서 자국으로 돌아오려는 미국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던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동을 면서 그런 미국의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 노선에 추가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준 차장님이 워렌 버핏 이야기하신 거 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 항공업계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면 저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또 다음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30%가 급증해서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주세페 콘티 총리가 250억 유로로 예산을 더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소식도 보시면 유럽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 9.7%가 평균 정도 빠졌다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FTSE 지수가 마이너스 9%, 그리고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9.3%, 까크 지수가 9.81% 빠지면서 지금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못지않게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로스탁스는 오후장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터치했습니다. 아마 유럽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영향을 줬고, 또 트럼프 정책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흘러감에 따라서 아까 ECB가 QE 정책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00억 유로, 한화로는 163조 원가량의 양적 완화를 늘린 데다가 기존 월 200억 유로 자산 매입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정례 회의를 마치고서 지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코로나19가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코로나19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 지수 선물 그리고 골드 오일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보 트레이더님 해주시죠. 네, 우리 이제 증시에 있다 보면 항상 이제 그래요. 아, 급락하면 매수해야지. 또는 이제 급등을 하면 아, 고점에 매도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 트레이딩을 하면서 실패를 하는 것은 자기보다 시장에 돈이 훨씬 더 많은데 자기가 시장을 끌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만 늦춰본다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이 두려움을 갖다 보면 결국은 해외 선물은 이렇게 큰 시장을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을 잘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큰 변화, 결국은 돈이 있는 곳에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주고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은 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좀 공포스러운 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고 한 템포 좀 늦춰서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준 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 기분이 되게 안 좋고 화둔하고 그랬는데 네. 황건 연모님 칭찬 듣고 기분이 좀 좋아졌는데 사실 제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이 코로나 원유 사태. 저는 그런가요? 선물 계좌도 얼마 전에 로스콘 나서 앵꼬나 네. 다 됐고 지금 미국 계좌도 안 좋고 한국 주식 계좌도 안 좋고 근데 저도 지금 버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되게 확신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말씀처럼 지나갈 거다. 그쵸.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뭐 그러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만 힘내시면은 네,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보고 다시 불마켓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같이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Born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ki.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